여러분, 책 읽고 나서 머리에 남는 게 없다고 느낀 적 많으시죠? 저도 그랬어요. 진짜 밑줄 쫙쫙 긋고 형광펜도 치고 주제마다 요약도 해보면서 읽었는데 다 읽고 돌아서면 내가 뭐 읽었지 싶은 거예요. 독서량은 점점 쌓여가는데 이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랄까? 많이 읽으신 분들은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. 그래서 독서법 책도 읽고 강의도 들어보고 효과가 있다는 방법은 닥치는 대로 다 해봤거든요.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.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. 이건 독서가 아니라 거의 무슨 공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이런 과정들이 너무 헤비하게 느껴지니까 결국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런 과정들을 확 줄여드릴게요. 단 10분, 하루에 10분으로 남녀노소 나이 불문 책을 완전한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통 책을 완독하고 기억에 남는 게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꽤 충격적일 겁니다. 왜냐하면 완독 후에 이 방법을 쓰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자신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돈 드는 거 없이 하루 10분이면 속는 셈 치고 투자해볼만 하죠?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장의 방법은 뭘까요? 바로 하루 10분 글쓰기입니다. 신박한 방법인 줄 알았는데 고작 글쓰기야? 라고 생각하셨죠?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건 제로 베이스 글쓰기예요. 일기 한번 써보지 않은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이런 이름을 붙여봤고요. 조금만 들어보고 판단해보세요. 일단 저는 이제 7년 가까이 7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왔습니다. 소설, 비소설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책을 읽었어요. 뭐 이게 많다면 많고 또 누군가에게는 적다면 적은 양이지만 실제로 이 정도를 읽으려면 정말 밥 먹고 일하는 시간 외에는 줄창 책만 봐야 합니다. 또 책값도 무시 못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도서관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. 뭐냐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봤자 머리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독서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책 내용을 자꾸 까먹어요 라고 하는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읽은 모든 책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심지어 매우 재밌고 감명 깊게 읽은 책들도 말이죠.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.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면 배운 지식에 대해서 이틀만 지나도 약 80%를 잊는다는 게 증명이 됐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. 책의 핵심을 완전한 지식으로 남기기 위해, 그러니까 즉 효율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. 출력이란 뭘까요? 이 책에서 배운 지식과 깨달은 생각을 밖으로 꺼내보는 행위입니다. 이 출력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글쓰기입니다. 여러분은 새롭게 깨닫거나 이해한 지식을 상대방한테 말로 전달하려고 할 때 막상 말문이 막히는 경험 해보셨죠?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식이 사실은 불완전했던 것이죠. 대충 알고 있던 내용을 연결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연결할 때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습득한 지식이나 생각을 글로 적어보아도 역시 막히는 구간이 생깁니다. 이 글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. 그리고 다 쓴 글을 살펴봐도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. 이때 이런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의 틈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온갖 지식을 뒤지고 추론하고 사고합니다.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불완전한 책의 내용이 완전한 지식으로 변하고 장기 기억화 되는 것이죠. 무엇보다 책의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셔야 합니다. 책 한 권에서 단 한 가지의 깨달음만 얻고 실행해도 인생이 변화하는 데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 1년에 20권을 읽었다면 그 모든 내용을 다 실천하고 계신가요? 저는 아니거든요. 책에서 정말 핵심 주장 한 가지만 기억하겠다. 그리고 그걸 내 인생에 적용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. 그렇다면 책을 읽고 하루 10분간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글쓰기라고 하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해보세요. 책에 한 주장을 잡고 그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4-5줄 정도 글로 쓰거나 블로그에 올려보는 거예요. 이렇게 짧은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붙고 본인이 생각보다 다채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. 제가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나서 어떤 글쓰기와 관련된 책 한 권을 다 읽고 난 직후에 가볍게 썼던 예시 글입니다. 시중에 많은 글쓰기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책이 뭐 부사를 쓰지 마라, 것을 쓰지 마라, 문단을 잘 나누어라 등의 기술적인 얘기가 파라를 넘어간다.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중에는 글쓰기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많이 없는 것 같다. 글은 생각이다.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해서 불안감을 없애주고 불완전한 지식을 완전하게 바꿔준다. 그런 이유로 뇌의 발달에 탁월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준다. 이는 글이라는 수단으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심지어 이 글이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. 일반적인 글쓰기 책에서 강조하는 그런 기술은 부차적인 부분일 뿐이지 글쓰기의 본질이 아니다.
글쓰기는 결국 올바른 정신작용과 사고력 훈련이고, 사고력이 좋아지면 매 순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. 이게 누적되면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밖에 없다. 이게 전체 글입니다. 글이 좀 짧죠? A4 용지 기준으로 하면 한 8줄 정도 되는데요. 책을 읽고 저자가 강조하는 어떤 문장의 기술들에 대한 제 생각을 적어본 겁니다. 만약 책을 읽지 못한 날에는 스스로 떠오르는 생각을 5줄 정도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 꼭 소재를 책에서 얻을 필요는 없거든요. 본인의 생각을 글로써 정리하고 결론을 내어버리면 비효율적인 뇌의 에너지 소모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글쓰기가 과연 효과적일까? 괜히 시간만 버리는 건 아닐까?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글로 정리해보세요. 사람들은 하나의 완성된 긴 글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걱정합니다. 하지만 그럴 필요 없고 5줄만 써도 됩니다.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적어보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보세요. 저라면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적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렇게 혼자 내면의 생각을 적어보는 글쓰기는 장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일단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편안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속사정, 부끄러운 행동, 또 후회스러운 행동들 마음껏 적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세요. 그러면 뇌의 효율도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글을 적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점을 영구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내면 글쓰기의 마지막 최고의 장점이 바로 소재가 끝없이 나온다는 거죠. 저는 지난 몇 년간 독서와 글쓰기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성장했고 또 많은 힘든 시기를 글로 쓰면서 극복해 왔습니다. 아마 글쓰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몰라요. 특히 이런 글쓰기가 그 어떤 자기계발 방법보다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방법이라는 걸 앞으로의 영상에서 더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도 독서와 글쓰기 관련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